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그림은 90을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90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소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인수의 곱으로 표시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은 2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6은 2와 3에 대해서 배수라 그러고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라고 합니다. 6은 1 곱하기 6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6의 약수의 개수는 4개이고 2와 3의 약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이처럼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이 있는 수를 인수라고 합니다. 이 식에서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이면서 인수입니다. 이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12는 4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4는 소인수가 아니므로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는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3을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곱하기 2는 2를 2번 곱했으므로 편리상 2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때 2의 제곱은 거듭 제곱이라고 별도로 말을 합니다. 아래 있는 2를 2번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에서 90은 2 곱하기 45가 됐고 45는 3 곱하기 15, 15는 3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90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3 곱하기 3은 3을 2번 곱했으므로 2 곱하기 3의 2와 같이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입니다.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이것은 3.3으로 표시하는데 3을 2번 곱했으므로 3의 작은 숫자 오른쪽 2라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5를 3번 곱하면 5를 3번 곱했으니까 5 쓰고 위에다가 3 쓰는데 이때 2와 3을 지수라고 그러고 의미는 반복한 횟수를 말합니다. 3은 지수 아래에 있으므로 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수를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인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나눗셈입니다. 즉 나눗셈이라는 것은 90 나누기 1을 하면 45가 되는데 이것은 90 나누기 1을 하면 2, 4, 8 빼면 10, 2, 5, 10, 0. 45는 다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45는 3으로 나눠주면 3, 1은 3, 15, 3, 5, 15, 나머지가 0. 그리고 15는 3으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5는 15는 0.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은 90은 2로 나눴으니까 2 곱하기 3으로 나눴으니까 3 곱하기 여기 3으로 나눴으니까 3 곱하기 5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5. 따라서 3을 2번 곱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방법은 2는 제곱 또는 2승, 3은 세제곱 또는 3승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으로 나눗셈을 하면 90은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2, 4, 8, 10이니까 2, 5, 10, 45는 3으로 나눠주면 3, 1은 3, 1이 남으니까 3, 5, 15, 3, 5라면 15, 나머지는 0. 따라서 90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와 같습니다. 그리고 90은 이와 같이 소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또한 조금 더 큰 수, 9 곱하기 15로 표시할 수 있고 9는 3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고 10은 2 곱하기 5, 3과 2와 5는 더 이상 소인분할 수 없으니까 90은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따라서 2를 한 번 곱했고 3을 2번 곱했고 5를 한 번 곱했으므로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5를 계산한 것은 더하기 2는 양수입니다. 정수에서 양수를 의미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은 0 더하기 1이므로 2는 0 더하기 2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는 음수입니다. 정수에서 음수를 말합니다. 음수 정의할 때는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다시 1을 빼면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양수와 음수를 더한다는 것은 0 더하기 2와 0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2의 정의고 요거는 음수 5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습니다. 이것을 괄호를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과는 0은 없는 거니까 2에서 5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2에서 5를 뺀다는 것은 2에서 1을 빼고 1을 5번 빼는 것과 같습니다. 2에서 1을 2번 빼면 0이 되니까 1이 3번 빼쓰는 것 같으므로 이것을 다르게 쓰면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얘는 -1, -2, -3. 따라서 결과는 -3. 이거는 뺄셈의 정의와 같습니다. 참고입니다. 이제 괄호를 푸는 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 곱하기 -1, 그리고 -1 곱하기 1, 그리고 -1 곱하기 -1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괄호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구간안에서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3,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1이라는 것은 2 더하기 0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2 곱하기 2는 2 더하기 2로 표시할 수 있으며 2 곱하기 9는 2를 9번 대주면 됩니다. 이것은 곱셈의 정의입니다. -1 곱하기 1이라는 것은 -1이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앞에 있는 -1로 같으므로 -1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1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과 같으므로 이것도 -1이 됩니다.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2가 되어서 곱셈의 정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시작과 끝만 보면 마이너스로 곱한다는 것은 앞에 건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곱하기 -1이라는 것은 -2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1을 어떻게 표시할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학자들은 -1 곱하기 -1을 1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1을 -2번 있으니까 1 곱하기 2, 그래서 결과는 2가 됩니다. -2에서 -2로 곱해주면 2는 똑같지만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참고로 사칙 연산의 순서입니다. 사칙 연산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라는 것은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2를 곱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 14가 되고 2 더하기 3 곱하기 4는 덧셈과 곱셈이 있기 때문에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4, 12, 결과는 14가 됩니다. 덧셈과 뺄셈은 2 더하기 3 빼기 4가 있으면 덧셈과 뺄셈만 있으므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2 더하기 3은 5, 빼기 4는 1. 사칙 연산에는 순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을 분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게가 100g인 빈 상자에 무게가 300g이 토끼 인형 X개를 넣었을 때 상자 전체의 무게는 빈 상자의 무게가 100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무게가 300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토끼 인형이 X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상자의 무게는 빈 상자의 무게에다가 토끼의 무게를 더해주면 됩니다. 토끼 한 개의 무게가 300g이므로 토끼 두 개의 무게는 300g 더하기 300g을 하면 됩니다. 600g이 되겠죠. 그리고 토끼 세 개의 무게는 300g 더하기 300g 더하기 300g. 세 개를 하면 세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럼 900g이 됩니다. 이것은 곱셈의 정의에서 300을 세 번 더했으므로 300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600은 300 곱하기 2가 됩니다. 토끼 인형이 n개이면 300 더하기 300을 n번 더하는 것입니다. 즉 300 곱하기 x가 됩니다. n이 아니고 x니까 x가 되는데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셈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이것을 300x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빈 상자가 100g, 단위는 똑같습니다. g입니다. 따라서 전체 무게는 빈 상자가 100g, 그리고 토끼 무게는 300x, 전체 단위는 g. 그러므로 300x 더하기 100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1차 방정식 3x-1은 x 더하기 7의 해는 1차 방정식이란 방정식의 차수가 1차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x-1은 0이라는 식이 주어진다면 x 값이 1일 때 좌변은 1-1은 0, 우변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이 됩니다. 그러나 x 값이 2가 되면 좌변은 2-1을 해서 1이 되고 우변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즉 문자가 어떤 특정 값에 따라서 방정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값에 대해서 거짓될 때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x의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은 거듭제곱의 지수를 말합니다. 이 지수가 방정식에서는 사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어진 식은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 3x-1은 x 더하기 7, 이것도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 3x에 있는 x는 x1과 같고 6의 우변에 있는 x는 x1과 같이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x 값이 2로 주면 좌변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5, 우변은 2 더하기 7이니까 9.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x 값이 4가 되면 좌변은 3 곱하기 4, 3 곱하기 4 마이너스 1, 11. 우변은 4 더하기 7, 11. 서로 같습니다. 3이 됩니다. 3과 거짓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1차 방정식이 됩니다. 해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이 3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3이 되었으니까 x는 4가 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입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대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a, x 더하기 b는 0, 즉 x에 대해서 1차 방정식으로 했으므로 개수 그리고 b를 상수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x는 알파꼴로 표시하면 이것은 해가 됩니다. 주어진 식 3x-1은 x 더하기 7에서 1차식 이 마이너스 1과 7은 상수이므로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더합니다. 그러면 3x-1 마이너스 x는 우변에는 x 더하기 7 마이너스 x, x와 마이너스 x를 뺐으니까 우변은 7만 남을 것이고 좌변은 x 1차 x로 똑같으니까 x에 대해서 문자는 문자,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3 빼기 1은 2니까 2x 마이너스 1은 7, 양변에 1을 대주면 좌변은 2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우변은 7 더하기 1, 이 값은 8이 될 것이고 좌변에서 마이너스 1과 1은 0이 되니까 2x는 8, x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2x 나누기 2는 8 나누기 2, 우변은 4가 되고 좌변은 2 나누기 2니까 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4인데 문자, 숫자의 곱배에서 나누셈은 문자가 여기 있으므로 2 나누기 2 곱하기 x와 같습니다. 2 나누기 1은 1이니까 x가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A의 좌표는 좌표라는 것은 위치를 의미합니다. 좌표 평면이 x축과 y축으로 표시됩니다. x축과 y축 이런 각은 직각입니다. 따라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난다 그러면 이 만나는 각도 모두 직각이 됩니다. 위치 표시는 a, b로 표시하는데 이때 a는 x 값이 되고 b는 y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이라는 것은 x의 값이 2니까 1, 2, 그리고 y 값이 3이므로 1, 2, 3.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1번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3, 1, 2, 3. 이 점의 좌표가 2번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3은 x축 위쪽이므로 1, 2, 3. 요 점의 좌표가 3번 점. 그리고 4번 점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니까 x축 아래 있으므로 1, 2, 3.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4번 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이 서로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는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이라 그랬고 이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했습니다.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한 점을 잡고 이 점에서 직선 L의 수직인 선분을 생각하면 이 선분과 만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과 이 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이 각은 같으니까 45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x는 45도가 될 것이고 이때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맞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평행했을 때 합동이 되므로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45도와 이 각은
서로 막국지 각이니까 서로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엇갈려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즉, 평행한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어떤 각과 막국지 각과 같고,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니까 이 각과 이건 엇각으로 서로 같으며,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입니다. 동의각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0명이 하루 동안의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조사하여 줄기와 입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의 수는, 예를 보면 1, 3은 13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3은 13분이 되고 여기 5는 15분, 여기 6은 16분, 여기 7은 17분. 그렇다면 여기 3은 43분, 46분, 47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40분 이상의 학생 수는 40분 이상은 43분, 46분, 47분 3명입니다. 참고입니다. 30분에서 40분 미만의 학생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입니다. 즉 가장 많습니다. 10분 때는 4명, 20분 때는 6명, 30분 때는 7명, 40분 때는 3명, 모두 다 하면 20명입니다. 통화 시간이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는 학생의 수는 7명과 같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순환소수 0.4점 닥들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순환소수 0.4 닥트를 x라고 하면 x는 0.4444. 순환소수라는 것은 보기처럼 소수점 이하의 같은 수가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4 한 자리만 반복되므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0은 0.4니까 4.444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식을 니은, 위식을 기억이라고 위엔에서 기억을 빼면 좌변은 10x-x가 됩니다. 10x-x. 이거는 문자의 덧셈과 필셈이므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10-1 빼니까 9x와 같습니다. 여기는 9x가 되고 오른쪽은 소수점 이하가 모두 같으므로 0이 되어서 4만 남을 것입니다. x의 개수가 9니까 양변에 9로 나눠주면 9x 나누기 9는 4 나누기 9. 문자와 숫자의 곱셈과 나누셈은 그냥 나누면 됩니다. 개수끼리. 그래서 9 나누기 9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은 4 나누기 9. 4 나누기 9는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9분의 4가 됩니다. 9 나누기 9는 1이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9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9. 다시 처음과 것을 비교하면 0.4 다트는 9분의 3.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소수점 이하 반복된 수가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를 띄우는 분모는 9가 되고 분자는 반복되는 수만 표시하면 됩니다. 9분의 4.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7의 5성 나누기 7의 3성을 간단히 한 것은 7의 5성과 7의 3성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7의 5성은 7을 5번 곱한 것이고 7의 3성은 7을 3번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7의 5성 나누기 7의 3성은 분모로 표시하면 분자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5번이 되고 분모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약분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 남는 것은 분자에 7이 2번 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7 곱하기 7이 되어서 7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입니다. 거듭제곱의 곱셈과 나누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의 m승, 이것은 A를 n번 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의 n승은 A를 n번 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8은 32인데 4는 2를 2번 곱했고 8은 2를 3번 곱했고 32는 2를 5번 곱한 것입니다. 즉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은 2의 5승인데 2와 3과 5를 비교하면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밑에 같을 때 지수는 서로 대수면 됩니다. 그렇다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n승과 같습니다. 이래서 8 나누기 4를 하면 2가 됩니다. 8은 2의 3승, 4는 2의 제곱, 2는 2의 1승과 같습니다. 이것은 2의 3승 나누기 2의 제곱은 2의 1승, 즉 3과 2와 1의 관계는
3에서 2를 빼면 1이 됩니다. 나눗셈은 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밑이 다른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은 A 곱하기 B의 M승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4 곱하기 9는 36인데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을 곱합니까? 3의 제곱. 36은 6의 제곱입니다. 지수가 같을 경우 밑선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또한 A의 M승 나누기 B의 M승 지수가 같습니다. 이때는 B분의 A의 M승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6 나누기 9를 하면 4가 됩니다. 36은 6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 4는 2의 제곱. 이것은 6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은 2의 제곱과 같습니다. 지수가 같으므로 6과 3과 2의 관계는 6 나누기 3은 2와 같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풀이입니다. 7의 5승 나누기 7의 3승은 부접측거의 관점을 봤을 때 밑이 같으므로 7의 지수는 5-3은 2니까 7의 제곱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y는 2x도 방정식이고 3x-y는 3도 방정식입니다. x 값이 3일 때 위 1번씩, 아래 2번씩, 위의 식은 y는 6이 될 것이고 아래 식에 x가 3이고 y가 6이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6은 3이 됩니다. 아래 식도 만족합니다. 둘 다 참이 되므로 이때 x는 3, y는 6은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x가 2일 때 1번식은 y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식은 x가 2, y 대신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2는 6에서 2를 빼니까 4는 3과 다릅니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두 식도 방정식이 되고 식이 두 개모로 연립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연립방정식은 해는 공통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풀이 방법은 1에서 y가 2x이므로 이 2x를 2번식에 대입하면 3x-2x는 3, x가 같으므로 3-2x는 3, 따라서 x는 3이 됩니다. 3-2는 1이니까 이 3을 2번식에 대입해주면 y는 2 곱하기 3이므로 y는 6, 따라서 해는 x는 3, y는 6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y는 2x는 x의 함수가 되고 두 번째 3x-y는 3을 양변에 y를 대주면 3x는 3 더하기 y,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대주면 3x-3은 y, 즉 y는 3x-3, 이것도 1차 함수가 됩니다.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y는 2x는 x가 0일 때 y도 0, x가 1일 때 y는 2, y는 3x-3은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1일 때 y는 0. 직선상에 그려주면 두 그래프는 2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2x, x가 1일 때 y는 2, 그리고 y는 3x-3은 x가 0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x가 1일 때 0. 이렇게 생겼으므로 이 점에서 두 개 그래프는 서로 만날 것입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 과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2x와 3x-3이 같다고 두면 양변에 마이너스 2x를 대주면 좌변은 0, 우변은 x-3. 따라서 x 값이 3이 되고 이 3을 여기 대입해주면 y 값은 6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는 x는 3, y는 6이 됩니다. 11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이다. 수 b의 값은 평행 이동했으므로 y는 x에 있는 모든 점들이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후에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어야 되므로 y는 x의 그래프는 0,0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0,0은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므로 0,0 더하기 b니까 0,b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x축은 그대로 y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이동했으니까 1, 0, 즉 마이너스 1, 0이 되고 0, b는 y는 x 더하기 1의 y절편 1이므로 0, 1이 됩니다. 따라서 b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양변에 1을 대주면 b는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3구입니다. 1차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모든 점들을 똑같이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x의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즉, 이 점이 0,0은 2,3을 지나야 되고 1,1은 3,4가 지납니다. 즉, 이 점의 두 점의 좌표가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므로 2,3을 대입하면 3은 2m 더하기 n이 될 것이고 3,4를 대입하면 4는 3m 더하기 n이 됩니다. 위의 식을 2번식, 아래 식을 3번식이라고 그럴 때 3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좌변은 4에서 3을 빼니까 1, 우변은 3m에서 2m을 빼고 n은 똑같으니까 m이 같으니까 3에서 1을 빼면 1, m. 그래서 m이 1이니까 2번식에 대입해주면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n. 따라서 n도 1이 됩니다. 즉,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는 y는 x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것을 x-2 더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는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대주면 y-3은 x-2가 됩니다. 이것과 y는 x를 비교해보면 이 3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y는 x란 그래프를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3은 x-2란 그래프의 식이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y는 x를 x축의 방향으로 0, y축으로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y-b는 x-0. 따라서 양변이 b를 대주면 y는 x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그래프 식이 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므로 b는 1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력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두 개의 변이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ABC에서 각 A 이등분선과 각 BC의 교점을 D라고 하자 선분 BD의 거리가 8cm일 때 선분 BC의 길이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므로 각 B와 각 C는 서로 같습니다. 이때 각 B와 각 C를 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고 요 각이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공통이므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는 합동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사이 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분 BD의 거리와 선분 DC의 거리는 같습니다. 이 거리가 8이므로 이 거리도 8입니다. 그러므로 선분 AC는 선분 BD의 거리 더하기 선분 DC의 길이와 같습니다. 8 더하기 8이므로 16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주요 특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을 때 선분 EF의 길이는 삼각형의 닮은 표시할 때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BC, DEF, DEF가 닮았다는 것은 각 A와 각 D가 같다는 것이고 각 B와 각 E가 같고 각 C와 각 F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닮은 비라는 것은 서로 대응되는 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AB 대 DE는 BC 대 EF가 같고 그리고 CA 대 FD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AB가 7이고 얘가 7이고 DE가 14이므로 나머지 부분도 7대 14가 되게 됩니다. BC가 4, EF는 X, 즉 7대 14는 4대 X라는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문제풀이 방법 1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즉 등호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내항이니까 14 곱하기 4는 7 곱하기 X와 같다. 양변에 7로 나눠주면
14 곱하기 4 나누기 7은 x. 7로 나눴으니까 7x 나누기 7은 1이니까 약분해주면 2. 따라서 2 곱하기 4는 x니까 x는 8.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닮은 b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7대 14는 4대 x이므로 7이 14가 되기 위해서는 2를 곱하면 되니까 x는 4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4 곱하기 2는 x. 이 4 곱하기 2는 첫 번째 방법의 2 곱하기 4와 같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언어 여행객이 준비한 상의 3벌과 하의 2벌이다. 이것을 A, B, C라고 하의 2벌을 1, 2라고 하겠습니다. 여행객이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입는 경우의 수는, 즉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의와 하의가 있는데 상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의는 2가지, 즉 각각 A, B, C에 대해서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B에 대해서도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고 C에 대해서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3종류가 2개씩 있으니까 모두 6가지, 또는 2개씩 3종류가 있으니까 6개씩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의는 모두 3가지가 있고 하의는 모두 2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와 2가지는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종류와 2개 곱하기 6, 1번과 같습니다. 세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상의를 A, B, C라고 하의를 1, 2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은 A1, A2, B1, B2, C1, C2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6가지이므로 경우의 수는 6입니다. 15번입니다. 루트 50은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는 a 곱하기 루트 2일 때 수 a의 값은 무리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었을 때 이때 a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때 x를 양의 수는 플러스 음의 수는 마이너스 루트 a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2의 제곱은 4와 같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x는 2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합니다. 즉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되지만 루트 4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루트 속에 있는 제곱과 루트는 서로 상쇄되어서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루트 50은 루트 속에서 25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근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곱하기 2와 같고, 이것은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 루트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5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제곱과는 서로 상쇄되어서 5 곱하기 루트 2, 즉 5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5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라는 것은 12는 4 곱하기 3과 같고 4 곱하기 3은 루트 속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과 같습니다. 2는 제곱이 있으니까 2 루트 3, 즉 x가 루트 12일 때, 즉 2 루트 3일 때 x제곱을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은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고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과 같습니다. 2의 제곱은 4, 루트 3의 제곱은 3, 따라서 4 곱하기 3은 12, x제곱은 12가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하는 방법은 5 루트 2를 제곱하면 됩니다.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5를 제곱하면 25, 루트 2를 제곱하면 2, 따라서 50. 16번입니다.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을 전개한 식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6일 때 f수 m의 값은, 전개라는 것은 다항식의 곱을 의미합니다. 괄호로 표시된 두 개의 다항식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을 괄호가 없는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하는 방법은 하나씩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x 곱하기 x면 x제곱, x를 2번 곱했으니까 x 곱하기 3은 3 곱하기 x, 2 곱하기 x는 2x, 2 곱하기 3은 6, x제곱, 그리고 x와 x 같으니까 동류항의 계산은 문자는 문자, 숫자는 숫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더하기 6, 2 더하기 3은 5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 값이 주어진 식에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6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m의 값은 5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역으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두 다항식의 곱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표시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수를 이용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1, 6의 약수 중에 2 곱하기 3, 따라서 어깨를 곱하면 1 곱하기 2 하면 2, 1 곱하기 3은 3, 두 개 더해주면 5. 이 5와 x의 개수 5가 같으므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파는 반대 방향으로 x 더하기 2,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17번입니다. 이차 함수 y는 x-1의 제곱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x-1의 제곱 -1, x-1의 제곱은 x-1 곱하기 x-1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곱해주면 x제곱, x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x, 마이너스를 곱하기 x 하면 -x, 마이너스 곱하기 -1은 1, x가 같으므로 x제곱 -2x 더하기 1, 여기서 1을 빼면 x제곱 -2x, 최고차의 개수가 2이므로 2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프는 왼쪽처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볼록이 아니고 오목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0,0을 지난다. 또는 2,0을 지납니다. 축이라는 것은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이 직선이 대칭축이므로 x는 -1이 아니라 x는 +1. 요점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1이 대칭축입니다.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증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y값은 감소하고 1보다 클 때 y가 증가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감으로 이 점은 꼭지점이고 이 점의 좌표는 1,-1입니다. 여기서 x 대신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니까 y는 -1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1,-1인데 일반적으로 표시했을 때 a x-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와 치 표시하면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x가 알파일 때 y는 베타가 됩니다. 요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직각인 각이 하나 있습니다. ABC에서 선분 AB 길이는 5, 선분 BC의 길이는 3, 선분 C는 4일 때 코사인 B의 값은 그것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는 외워야 됩니다. 삼각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 B는 핏변분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멀리 있습니다. B에서 봤을 때 멀리 있으니까 4. 핏변은 가장 긴 변 5, 5분의 4. 그리고 코사인 B는 핏변분의 밑변입니다. 핏변은 5, 밑변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B 아래에 있으니까 3. 따라서 5분의 3. 그리고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 아래에 있으니까 3, 높이는 4.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5분의 3.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입니다.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가장 긴 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양변을 빗변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빗변분의 밑변의 제곱, 그리고 빗변분의 높이 자체의 제곱,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B, 코사인 제곱 B, 그리고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므로 사인 제곱 B. 따라서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 됩니다. 직각삼각형 삼각비의 주요 성질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B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인데 분자 분모를 빗변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높이 나누기 빗변이니까 사인 B가 될 것이고 분모는 밑변을 빗변으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B가 됩니다. 즉 탄젠트 B는 코사인 B분의 사인 B가 됩니다. 삼각비의 주요 성질 1번과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의 원 O에서 원 O라는 건 이 점이 원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OAB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대한 원주각 APB가 50도일 때, 이 각이 50도일 때 OAB에 대하여 중심각 AOB의 크기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내용에 대해서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원주각은 2분의 1 곱하기 중심각입니다.
따라서 중심각은 원주각 곱하기 2입니다. 원주각이 50이므로 중심각의 크기를 x로 하면 x는 50 곱하기 2와 같으니까 10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분 OA를 연장하면 원 위의 한 점과 만납니다. 이 점을 P'을 했을 때 P'에서 P까지 점선을 넣고 선분 AB를 거주면 삼각형 AB P'이 됩니다. 이때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OAB에 대해서 P는 원주각이고 OAB에 대해서 P'도 원주각입니다. 이 각을 Y라면 이 반지름이고 얘 반지름이고 얘 반지름이니까 이 각도 Y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을 X라 하고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삼각형 AP', B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는 180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X 더하기 Y가 2배 있으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Y는 180도. 따라서 X 더하기 Y는 90도. 90도는 직각을 의미합니다. 즉, O가 원의 중심이므로 선분 AP'은 지름이 됩니다. 지름을 잇고 원 위의 한 점과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이 각은 항상 90도가 됩니다. 요 길이가 180도니까 원주각보다 요 각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Z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180 마이너스 Z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P'OB도 삼각형이므로 세 내각의 합 Y 더하기 180 마이너스 Z 더하기 Y는 180이 됩니다. 그러므로 2Y 마이너스 Z는 180 같으니까 0. 양변에 Z를 대주면 2Y는 Z. Z는 중심각, Y는 원주각. 따라서 중심각은 원주각 곱하기 2와 같습니다. 20번입니다. 자료는 어느 소방서에서 최초 신고 시각부터 현장 도착 시각까지 소요 시간을 7차례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수가 3,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5, 그 다음 7, 그 다음 8, 그 다음 9, 15, 3과 15 빼고 4와 9, 5와 7, 그럼 남는 것은 7. 따라서 가운데 있는 수는 7이므로 정답은 2번 7번입니다. 자료를 대입하는 값 중에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은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을 구할 때 3 더하기 7은 10, 5 더하기 15는 20, 4 더하기 8은 12, 더하기 9, 7개, 30, 21, 51. 따라서 7분의 51입니다. 이 평균과 중앙값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7분의 51에서 7을 빼주면 7분의 51 마이너스 49는 7분의 2, 0보다 큽니다. 즉, 평균이 중앙값보다 큰 경우입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